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연이어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게 맞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이 왔으며, 그런 연유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행보에 압박감을 느낀 일본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사적으로 국가 간의 경우를 중시했지만 그건 정상적인 나라 간에나 통하였던 것 같습니다. 타국 정부나 기업의 재산을 국가 차원에서의 압류나 강제 집행은 당연히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어쩌면 상황에 따라 무력 충돌까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법원은 일본을 상대로 전에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한국이 이제는 일본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서 국가 간의 강제 집행까지 하냐면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1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의 목록을 2022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자 집행되는 법원이 실행하는 강제 집행의 절차이며, 재산 명시기일인 2022년 3월 21일까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명령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대리가 직접 법원에 와야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가로 보면 속국으로 보지 않는 이상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전과 같이 일본을 상대로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6월 16일에도 같은 명령이 있었는데,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여론에서도 국제법상의 원칙인 주권 면제를 방패 삼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지난번처럼 어떻게든 한국이 이전과 다르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무시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이 국제법을 운운하는 게 너무 웃긴 상황인 게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대급 실수 때문인데요. 아베는 우리나라 측의 강제노역에 관한 배상 요구에 급발진하면서 일방적으로 반도체 소재에 관하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면서 수출을 규제하는 사건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결과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물론 일본 기업들의 한국 공장 설립 등으로 역풍맞고,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일방적 무역 제재로 제소하면서 일본이 난처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너무나 탐이 났었던 아베가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 한국을 견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악수가 되어버린 아베 최고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이나 국가 간 예의와 관례를 개무시했었던 일본이 주권 면제를 언급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주권 면제 원칙에 따르면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를 앞세워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 출석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뭘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이러한 일본의 회피 방식에 사형 선고를 때리는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외면해온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한국 법원에서 거래 대금 채권의 압류와 추심의 명령이 떨어져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 배상의 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 합의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판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시해오고 있다가 강제 집행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토 관방장관은 당사인 미쓰비시보다 빠르게 한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발언을 하며, 채권을 현금화하여 배상을 진행할 시에는 한일 관계가 아주 심각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이전처럼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한국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게 된 한국이 강제 집행의 영역을 넓혀갈 것을 우려했는데요. 일본의 여론을 살펴보니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특히 과거 아시아 전역에 민폐를 끼쳤던 일들에 관하여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서 배상을 요청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다거나 강제 집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몇 안 돼. 저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이 웃기면서도 일본인들조차도 현재의 일본이 과거와 같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의 위치에서 많이 추락했음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강제 집행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 간에서 가능한 일이 맞냐?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국이 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전 같으면 한국의 이상행동을 비웃었겠지만 요즘은 일본이 개무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든다. 왜 한국의 만행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지? 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학 중인데 여기에서도 일본이 한국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의견이 주류야. 언제까지 일본이 버티게 된다면 이미지에 나빠. 일본은 국제적으로 위기 상태라서 빨리 배상하고 끝내는 것이 훨씬 좋다. 국가가 국가를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은 지구에서 살고 있지 않은 외행성의 생명체들인가? 한국이 일본의 돈을 가로채가기 시작했다. 일본은 신사적으로 한국을 제재한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한국의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한국인과 제일들을 일본에서 추방해야만 해. 어떻게 보면 배상액을 전부 합치더라도 기업이나 정부가 타격받을 만한 금액은 아니냐? 하지만 일본이 과거를 사죄하고 보상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국이나 중국이 주장해왔었던 일본의 만행을 사실로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라도 배상할 수 없지. 일본은 전후에 무엇 하나 불평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결정한 조약을 전부 뒤집어 오고 있다. 마침내 정부가 아니라 일본 기업을 공격까지 했었지. 정부는 세금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기업에게 있어서는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년 한국 대통령에서 여당의 후보가 뽑힌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시작된다고 한다. 자민당이 한국 때리기 때문에 뽑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한국에서도 일본을 때리는 후보가 뽑힌다면 고노다로가 과연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문재인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 일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일본 조상들의 명예와 일본이 쌓아온 재물들을 빼앗기는 게 싫겠지만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주장보다는 한국의 주장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악상황이고 한국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 발언의 강함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의가 높은 나라가 명령하면 따르는 게 국제 상식. 영국의 경우에도 바티칸이 명령하면 따르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형님 국가인 한국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되는 거지. 국제법을 운운하더라도 세계가 한국 편을 들게 된다. 한국의 정부는 아프간의 정부보다도 나쁜 수준이네. 역시 탈레반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간에서 사람들을 그렇게나 많이 구출했구나. 탈레반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한국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됐어. 한국은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일본이 만약 한국의 재산을 빼앗는다면 한국 대신 미국이 나타나서 일본을 공격할 거야. 지금 한국은 미국에게 꼭 필요한 나라니까 반도체를 미국에 계속 공급해야만 하지. 내 노익들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위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1인당 GDP는 물론이고 평균 연봉이나 최저시급의 평균조차도 한국에게 지고야 말았어. 예전에 한국을 생각하면서 깔아뭉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조선인들은 세계적인 협약이라는 걸 모르나 보다. 한국이 계속해서 헌법 구조를 개선할 빌미를 준다. 조금만 더 한국이 일본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제 일본도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몰라.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일본의 재산을 뺏는다면 일본도 빨리 한국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해라.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모든 게 정지하고 망할 거야. 그리고 지금 돈을 빼지 않으면 영영 돌려받지 못해. 한국은 해적 국가나 다름이 없어졌어.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의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 해. 이건 그저 자민당이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루는 거다.
실제로 일본을 위한다면 한국과 화해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나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본은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나라인데 모든 인접 국가와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지? 가까운 나라 중에는 한국이 그나마 가장 상식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과는 친하게 지내야만 한다. 미쓰비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그룹이 맞지만 과거에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본의 이미지에는 마이너스이다. 최근에는 회계도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고 품질 조작까지 걸리면서 완전 망하고 있지. 일본 대표 그룹의 몰락은 일본의 몰락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